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위한 삼성물산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표결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합병이 성사되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참석률은 현재 83.57%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준으로 했을 때 55.7%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이번 합병이 성사됩니다. 현재 삼성물산의 주주 지분 현황을 보면 삼성 우호 지분이 19.78%, 국내 기관이 22.26%입니다. 이 중에 국민연금이 전체의 11.21%를 차지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지분은 33.53%, 소액 주주는 전체의 24.43%입니다. 이 중에 찬성 확실 지분은 35%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주주총회가 있기까지 53일간의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 합병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후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취득하고 곧장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합병에 공식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을 승인했고 7월 1일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계적인 투자자문기관인 ISS가 합병 반대 권고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 의견을 굳혔고 법원에서 KCC로의 자사주 매각을 적법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간의 주주 대결, 표 대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 위원이셨던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삼성물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병 이슈와 함께 좀 말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주주총회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표결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현재 박민영 앵커와 조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분위기 나와주시죠. 네, 주주총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주총회 자체는 9시 35분 다소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주주들의 의사 진행 발언 역시 뜨거웠는데요. 자, 조금 전에 10시 30분이면 투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다소 늦게 투표 시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상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한 10시 반 정도에는 투표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11시가 넘어서야 주주들의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 삼성 측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도 1000명 기준이 투개표 시뮬레이션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가 40분 정도 최소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왔었는데요. 지금 1000명보다 훨씬 많은 주주들이 투표에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개표 역시 일정이 상당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늦어도 한 11시 반, 정오 전까지는 그 합병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봤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정오는 넘어야 이 합병안 처리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참석률도 전해졌습니다. 83.57%로 집계됐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이 됐던 게 한 80% 선의 참석률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85%까지 참석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봤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에 부합하는 이 참석률로 볼 수가 있습니다. 83.57%의 참석률이면 한 56% 이상의 그 찬성표를 얻어야 삼성 측이 1호 안건인 합병안을 가결시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찬반에 대한 의견, 이 소액 주주들의 고심이 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측의 우호 지분으로 확인이 됐던 게 한 40%를 조금 넘는 걸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한 15% 이상의 표를 삼성 측이 더 끌어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건데요. 일부 외국인을 제외하면 상당수 부동층은 소액 주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액 주주 24.1% 비율의 소액 주주 중에 15%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의 소액 주주의 표심을 삼성 측이 얻어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네, 일단 이 앞서 진행됐던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주총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일모직도 85%가 넘는 참석률로 주총이 진행이 됐습니다. 9시 한 반경에 무난하게 일사천리로 합병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정오 즈음에서 나올 이 삼성물산 주총의 결과에 따라서 오는 9월 1일에 뉴 삼성물산, 새로운 삼성물산의 합병 법인이 출범할 수 있을지가 달려 있습니다.
네, 9월 1일 새롭게 삼성물산으로 출범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삼성그룹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인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결과도 나오는 대로 저희 측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총회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결 현장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으셨다시피 고성이 오가면서 아주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이슈 현장 10분을 추가 편성해서 11시 50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상황 한번 지켜보면서 결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사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찬성표를 결과적으로는 던졌는데 처음부터 찬성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특히 그 국민연금이 이제 2060년, 50년 정도에 고갈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국내 주인인 그 주주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결국 합병을 하는 것이 국민의 주인인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약간 반대의 의사를 내비추셨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앞에 괜히 국민자가 붙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또 찬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방금 또 교수님께서도 현장 분위기 보셨겠지만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걸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아침에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일단은 상당히 이제 크게 이것이 이제 그 삼성이라고 하는 한국 제일 기업과 그다음에 엘리어트로 하는 수많은 그 헤지펀드 투기 자본의 그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어트 간의 대결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현재 한국의 거의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 재편과 인수합병에 계열사 인수합병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경제민주화 바람에 도입된 순환출자 축소, 그다음에 기업 간의 내부 거래 축소 이것이 이제 그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자연적으로 많이 늘렸던 계열들을 내부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다시 인수합병을 하면서 계열을 재편해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대주주의 지분이 적기 때문에 인수합병은 붐은 있는데 대주주의 지분이 적은데 경영권 방어수단마저 없는 상황이니까 외국인 투기자본을 볼 때는 그야말로 한국 시장은 지금 현재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그냥 물반 고기 반이다. 이건 그냥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것에 지금 현재 그 첫 시금석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먹잇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외국계 헤지펀드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보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의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그룹과 엘리엇 간의 대결들을 보자면 물론 국내외 자문사에서는 합병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법적 소송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 측이 현재 완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정 소송이라는 하는 것이 주총 자체를 정지시켜달라.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우호 지분인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효력이 없도록 해달라. 이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참석률이 83.57%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83.57%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별 결의이기 때문에 3분의 2인데 3분의 2면은 55.67%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삼성 측 우호 지분은 삼성과 특수 관계인,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에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6% 정도를 현재 소액지주한테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소액지주가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관건인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많은 또 반삼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까지 개설해가지고 소액주주를 끌어들이면서 이번 합병에 반대 운동도 펼쳐왔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개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2~3%포인트 내에서 합병 여부가 결정되는 아주 박빙을 보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예상을 해주셨고요.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서면을 전달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또 삼성물산 지분 2%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신운용도 합병에 찬성했다는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막판의 분위기가 약간 어떤 기업 가치나 미래를 보기보다는 반재벌 분위기, 반기업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보니까 벌써 주총장에 지금 굉장히 시민운동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큰 문제인데 제가 보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이 현재 그야말로 이번 결정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 심지어 사람들을 찬성하는 사람들 큰 차이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 통해서 새로운 삼성을 탄생하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구도를 확정짓기 위한 편법적인 합병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엘리어트도 그런 우리나라의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삼성의 지배 구조를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이 오늘 이제 주총장에서 주주들의 의견 발언을 통해서 더 특히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상당히 소란스러워. 아까도 제가 보니까 고성이 오가는 상황인데 예. 소란스러울 경우에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소액 주주들의 표심이 흔들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3%포인트 내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새로운 소식 들려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외국에서 봤을 때는 물반 고기반이기도 하고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외에도 삼성전자랄지 SK하이닉스랄지 또 현대차그룹이 계속해서 다음 타깃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삼성물산 합병이 무산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삼성물산은 외국인 지주가 인력 포함해서 3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가 넘는 기업들이 한군 수두룩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화재,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등. 현대차는 지금 현재 44%네요. 그 외에 이제 삼성화재라든지 혹은 S1 호텔신라, 삼성물산은 조금 전에 이런 그말로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기업들 그러면서 국내 우호 지분들이 20% 안팎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저는 투기 자본의 공개에 노출되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는 제 생각으로는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라 그러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지만 전자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지금 한국 경제는 굴러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음 타겟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에 과연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현재 외국의 전문가들, 전문 학자들이 투기 자본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최소한 5년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없었다. 투자가 감소했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경영권 방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그야말로 투자 빙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어떤 좀 의미적인 부분, 상징적인 부분도 좀 클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그렇습니다. 얘기도 많이 하는데 특히 뭐 대표적으로 뭐 SK 사태 때, 소보린 사태 때도 네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경영권 참여 방어 수단이 좀 적극적으로 네네. 나와야 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또 우려감도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경영권 방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가장 국내에서 그동안에 그야말로 반재벌 반기업 정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완전히 개방되고 심지어는 적대적 M&A까지 허용되고 있는 속에서 경영권 방어수는 유일하게 자사주 매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사주를 매각해서 우호 지분에 매각해서 방어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최근 국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그것마저 금지시키는 법안까지 제출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어이가 없는데 지금 현재 그 외에 이미 벌써 글로벌하게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예컨대 차등 의결권 예컨대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약 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60% 10배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안정적인 기반 하에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황금주라고 그래서 그건 거부권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거부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선진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오직 한국은 자본시장은 선진국처럼 개방되어 있는 속에서 국내에 만연해 있는 반기업 반재벌 정서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몇 년 전에 국회에 제출됐다가 그야말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속에서 또 경제민주화 바람 때문에 순환 출자를 없애고 그다음에 내부를 축소하지 않으면은 과징금을 물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업들이 그동안에 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기업이 커지면은 자꾸 이제 분사를 해야죠. 예컨대 물류 같은 걸 옛날에는 한 회사에서 하다가 혹은 SI 같은 한 회사에서 하다가 분사를 했습니다. 경영 효율성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계열사 간의 거래를 내부 거래라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합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경영이 다소 비효율이 되지만 합병하는데 이런 사업 재편이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전 우리나라 대기업 간에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경영권 방수단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는 아주 그야말로 한국이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우리 경제를 이렇게 굴러가게 해서 이렇게 외국인의 투기 자본을 높은 먹잇감으로 내놓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한시 빨리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이 차등 의결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대주주의 기업 경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의 경영이 안정이 안 되고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니까. 그래서 차등 의결권 대주주에 대해서는 예컨대 구글처럼 10배 정도라든지 이런 의결권을 부여해서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할 때 좀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상법상에서 이번 합병은 특별 의결이라고 해서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보면은 엘리엇이 반대한 것은 당연히 3분의 1도 1만 안 되면은 3분의 1만 넘었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반면에 합병을 하려면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한쪽에서는 순환 출자 규제하고 내부 거래 축소하면서 또 그다음에 사업 재편을 해서 지금 이제 사업 재편을 해야 한다고 그런 바람으로 몰고 가면서 한쪽은 인수합병하는데 3분의 2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거의 2, 3%포인트 가지고 사원을 걸고 당락이 결정돼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제가 안 된다 이거는. 이건 예. 상법상에 문제가 있다. 이건 기업 경영이라는 차원에 도저히 이거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쭤보자면 특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 순환 출자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 뭐 상호 출자나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해서도 현재 약 15%로 제한이 돼 있는데 그것도 그렇다면 좀 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상 본래부터 이제 그 순환 출자 문제나 내부 거래 얘기할 때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본래는 옛날에 현대차가 규모가 적을 때는 현대차 안에 물류 회사가 있었어요. 수송하는. 그러다가 현대차 규모가 그 세계적인 회사로 커지면서 물류를 따로 현대 글로비스라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현대차를 만들어서 해외에다 이제 배를 싣고 보내거나 국내에도 자동차로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현대 글로비스에다가 30% 이상 맡기면은 내부 거래에다 해가지고 과징금 물린다. 예. 한마디로 현대 글로비를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예컨대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뭐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다 마찬가지인데 전산 부분들이 다 내부에 있던 것들이에요. 예. 회사가 커지니까 그 전산 부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위 말해 SI회사라고 그러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회사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회사에다가 자기 계열 SI 회사에다가 물량을 못 맡기게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통합을 해야죠. 경영이 비효율적이지만. 저는 이것은 경영의 효율상 내부 거래가 효율적이라고 해서 분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점점 이렇게 됩니다. 외국에는 계열사가 1000개가 넘는데 수두룩해요. 지금 당장 예컨대 일본에 우리가 잘 아는 손정이, 소프트뱅크 계열사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이걸 너무도 강한 그 반제벌 정책 때문에 뭐 한 40, 50개만 넘으면 난리예요, 지금. 예. 분사를 못하는. 이번에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다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영급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리하다. 현재 우리는 지금 현재 10년째 투자 증가율이 1%대를 헤매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증가율이 1%라고 하는 것은 기업 설비가 마모가 돼서 하는 대체 투자 외에 신규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0년 넘어 계속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심각성을 생각해야 돼.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헤매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은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해야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순환 출자도 안 되고 내부 거래도 안 되고 또 경영권 방어하니까 경영권 방어 수단도 안 주고. 네, 잠시 좀 방송 마이크가 떨어져서요. 제가 다시 한번 현재 주총 상황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물산 주총에서 553명이 주총에 참석이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때문에 83.57%의 참석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수치는 55.7%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56% 정도는 나와줘야 이번 합병안이 가결이 된다는 건데요. 약 지금부터 한 10분에서 뭐 길게 한 15분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저희가 표대결 역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경영권 방어 수단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좀 여쭤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이제 좀 가상의 이 미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이 됐다고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의 이런 삼성물산과의 제일모직 시너지 효과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삼성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열사를 재편해 왔습니다.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내부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계열사를 재편을 해왔고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왔고 심지어는 하나그룹과 자발적인 빅딜도 해왔습니다. 해오고 이제 그 사업 계열사 재편의 마지막 단계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해서 그 합병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도록 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합병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금융계열그룹과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정점으로 하는 실물계열그룹 두 개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합병이 성사가 되면은 이런 삼성그룹의 계열사 재편이 마무리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많이 밝혀졌습니다만은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과거의 종합상사입니다. 예. 그리고 종합상사가 건설업인데 건설업은 지금 8, 9년째 헤매고 있는 사양산업이고 또 한 가지 종합상사도 과거에 계열사들이 개별적으로 무역을 하지 않을 때 전체 그룹의 무역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한 50여 개국의 그 트레이딩 네트워크는 갖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대기업 그룹도 계열사들이 각계 약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상사의 기능이 굉장히 좀 줄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반면에 이제 제일은행,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수정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바이오,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자회사로 두면서 지금 내년부터 6개의 그 바이오 시밀러 약품을 시판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새로운 산업이고 또 패션 같은 거, 제일모직을 인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통합이 되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삼성의 새로운 그 바이오라고 하는 패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도약하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합병이 된다면 경영권 승계 문제도 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경영권 승계 문제를 자꾸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 얘기하는데 사실상 경영권 승계 문제는 지난번 제일모직 상장 때 이미 결정이 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을 19% 보유하고 있고요.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7% 보유하고 있고 그 제일모직이 또 삼성전자를 3, 4%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일모직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제일모직 상장으로 승계 구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 승계 구도를 좀 더 삼성전자가 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해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열사, 계열 재편을 정부가 계속 권장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주회사와 같은 그런 체제로 금융계열그룹과 실물계열그룹으로 구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 삼성물산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한 사업 재편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이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을 통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통합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큰 이슈가 아니에요. 이걸 이번에 엘리엇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익을 통해서 반재벌 정서를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저는 마타도 비슷한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이전에 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경영권 승계 문제나 반재벌 분위기를 좀 몰아가서 주총 현장 표대결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엘리엇의 또 하나의 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영상을 한 가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삼성그룹 측에서도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 합병을 결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40주에서 50주 갖고 있는 개인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삼성물산 관계자가 직접 가서 설득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삼성물산 사장의 인터뷰도 그 간절함이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신 삼성물산 사장의 인터뷰 영상 잠시 확인하고 오시죠. 국내외 많은 주주들이 저희 합병에 찬성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너무나 많은 소액 주주들이 저희 합병에 찬성을 해줬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겸허하게 오늘 주총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따가 주총 끝나고 뵙죠. 감사합니다. 삼성물산 김신 사장이 말했던 좋은 결과가 이제 나오기 약 한 10분 정도 그리고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합병 무난히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엘리엇이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지면 오후까지 갈 가능성도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거 보면서 아마도 합병이 통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까지 갔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야말로 반대 진영의 의견 개진이 많아지면서 소액주주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더 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전에 마무리가 되는 걸 보면서 합병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엘리엇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엘리엇은 엘리엇의 과거 전력을 보면 소송 전문가들이에요. 계속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은 이것을 국내 법원에서 안 되면은 아마 외국 법원에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이 해외
그 위탁 증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아마 영국에서 발행했으니까 영국 법원에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언제나 그 외국의 그 법제도라든지 이런 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나라인 걸 우리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엘리엇가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엘리엇가 지금 7%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이사진을 교체한다든지 경영에 개입하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끝이 절대 아니고 합병이 된다고 해도 엘리엇와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합병이 된다면 큰 고비는 한번 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제가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엘리엇가 한 얘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의 법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번에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합병 비율이 이제 삼성물산에 불리하다고 계속 그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법에 합당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아마도 그 외국인 투자자 소송제도 까지 ISD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제도가 이러한 한국의 정책이나 법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리하다 이런 소송까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삼성에서도 다 다각적으로 엘리엇과 중장기적인 싸움을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말씀 또 덧붙여 주셨고요. 저희가 10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결과가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얼마 없긴 합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 물론 끝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었다면 마지막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하루빨리 우리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법제화시켜줘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법상에서 이 합병이 과연 특별결의 3분 2가 찬성해야 되는 특별결의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기자본들은 3분 1만 확보하면 되고 투기자본 간에 오히려 불평등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계속 경영 안정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크게 얻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교훈들이 좀 한순간에 너무 빨리 삭혀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 위원이시자 또 오정구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표대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보시고요. 표대결 결과까지도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